자고 나면 달라지는 이민법. 이분 없으면 어떡해요? 조문경 변호사에게 묻는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이크를 좀 더 가깝게 오실까요? 네. 네. 마이크가 또 얼굴을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전화로만. 네, 얼마나 하다가, 보고 네. 싶고 섭섭했는지 몰라요. 자, 자고 나면 달라지는 이민법이 진짜 제가 우리 조 변호사님을 한 3번, 4번째 만났는데 자고 나면 진짜 다 달라져 있었어요. 일주일마다. 네. 그 주마다 진짜 달라져 있어서 많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네, 그랬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뭐 굳이 많이 달라진 건 없는데 제가 좀 지난번에 뭘 잘못 소개한 거 있어서 일단 정정을 좀 드릴게요. 네네네. 해주세요. 지난번에 이제 7월달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갑자기 갑자기 자고 있던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네, 왜냐하면 네, 네. 7, 8개월 동안 전혀 그랬죠. 전진이 없던 게 어허, 확 전진이 됐다고 가족 하면서 영주권. 네, 제가 네네. 가족이민 사순이 형제 자매가 이거 1년 3개월이나 발전했어요 그랬는데 네. 여기 보도에 2007년이 2008년으로 잘못 나와가지고 제가 어머, 1년 어머, 어머. 3개월이라고 그래서 그냥 3개월이에요. 아. 사실 3개월도 그동안 계속 정지돼 있다가 3개월도 굉장한데 네네. 2007년 2007년 네. 11월 8일로 돼야 되는데 2008년 11월 8일로 그 보도지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년이 넘게 진전이 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2008년이 아니고 2007년 11월 8일 이전에 신청한 분이 네. 접수를 할 수 있게끔 한 3개월 조금 넘게 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정정 드립니다. 네네. 네. 뭐 예. 우리 조 변호사님의 실수가 아니라 보도 자체가 오타가 난 거를 그냥 네네네, 그대로. 그러네요. 그리고 네네네.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렇게 맨 처음에 되어가지고. 그거 보고 표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누구보다. 보니까 이거 잘못 나왔구나라고 어. 예. 그래서 그거를 알아서 오늘 네. 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려야지 했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문호가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면 내 차례가 왔어요. 뭐 취업 이민도 그렇고 가족 이민도 그렇고 신청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네. 그런데 그 사이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초청인 또는 초청인이 아니라 수혜자인데 주 수혜자 이런 분들이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지금 2007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2007년에 몇 신청을 년, 했으면 예. 지금 몇 년이에요? 15년을 기다렸거든요. 그러네요. 15년을 기다려서 이제 좀 신청을 할까 하는데 그 사이에 뭐 나이 드신 뭐 형제 자매가 돌아가시거나 그쵸. 아니면 또 부모님이 사고가 초청한 있을 경우도 수도 있는데 있고. 또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경우 또는 나는 이제 우리 그 부모님이 초청을 해서 내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 수혜자인 부모님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실제 케이스들이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하시고 제가 또 다룬 케이스도 있는데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너무 그래서 유익할 것 같네요. 네. 예전에는 이게 안 됐어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말 우리 가족이 결합해서 같이 살아야 될 정말 절절한 이유를 대하지만 휴머니테리언 베이시스로 했었는데 네. 그게 상당히 어려웠죠. 아하.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245L이라는 조항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조항은 뭐냐면 그 가족 이민 또는 가족 이민을 초청한 청원자 그러니까 뭐 부모님의 미혼 자녀다, 부모님의 기혼 자녀다, 형제 자매 시민권자 형제 자매다. 그러면 그 시민권자 또는 네. 영주권자 초청인이 사망한 경우 네. 이 초청을 받은 사람 내가 영주권 신청자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실제 케이스인데 음. 아들이 여기서 시민권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을 초청해서 부모님이 미국을 오셨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는 형제 자매를 초청을 하니까 너무 길고 그래서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고 부모님이 자녀를 다시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네. 한 6년 걸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자녀가 한 명은 미국에 있고 한 명은 한국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한 명은 유학 중이고 한 명은 한국에 거주를 하고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어머님이 초청을 했는데 어머님이 코로나 때 사망을 하신 거예요. 너무 사실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여기 실제 미국 케이스. 오셔서 이민 이제 아들이 초청해서 오셔서 네. 여기서 코로나 때 어머니가 사망을 하셨는데 마침 어머니가 초청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명은 한국에 있는 자녀를 한 명은 미국에 있는 자녀를 초청을 했는데 네. 당장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 가족이 전부 모여서 같이 살고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사망을 하셨지만
미국에 있는 자녀, 그러니까 미국에는 어머니가 사망할 당시에 미국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 있을 예정이에요. 네. 그런 사람 케이스는 계속 갑니다. 아. 계속 가서 내 우선 일자가 오면 영주권을 그냥 혼자서 신청하면 돼요. 오. 초청자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오. 아버지나 뭐 다른 형제나 누가 재정 보증을 해주면 그냥 신청을 가면 돼요. 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에 있는 자녀는 안 돼요. 그게 참 그 법이란 게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에 있어서 같이 결합을 해서 살 사람이니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같은 자녀라도 한국에 거주를 하면서 초청을 받은 그 자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케이스가 끝나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이 케이스 아니 같은 배 속에서 나왔는데 어디 사느냐에 따라. 그렇죠. 와. 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참 그 법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미국에서 사망 당시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네. 계속 미국에서 살 사람이니까 돌아가셨어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준다라는 네. 거고 네네. 외국에 있으면 그런 그 계기가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것은 터미네이시에 되는 걸로 법이 아이고. 그래서 245L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렇게 못하다가 그러니까 부모님 초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배우자 초청도 그랬어요. 배우자가 결혼을 했는데 2년이 안 돼서 돌아가시면 초청을 그 영주권 신청을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2년이 안 돼서 돌아가셔도 나 혼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미 초청한 케이스 진행 중인 거는 그대로 끌고 가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걸로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에서 초청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구제 방안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휴머니테리언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그건 좀 어렵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오시고 또 실제로 이렇게 당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참 안타깝죠. 외국에서 계신 분들은 특히 형제자매 초청 같은 경우는 15년을 지금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네. 갑자기 우리 그 나를 초청한 그 오빠가 언니가 갑자기 미국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한국에 남아서 초청 그 받아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던 나 및 나의 뭐 남편, 뭐 그렇죠. 제 가족 다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올 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갔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고 미국에서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 이제 있으면서 초청을 받았어요. 형제자매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15년 동안 합법 신분을 유지하면서 있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네. 그래도 뭐 투자 비자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245I라는 그런 조항에 그 혜택을 받아서 사면을 받아서 신분이 상관이 없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민을 진행을 이제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내 남편이 네.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우리 그 형 뭐라 그러나 그러면은 남편의 뭐 저기 누나 뭐 누나. 네, 누나가 시누이. 이제 시누이 그렇죠. 네. 시누이가 내 남편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십몇 년이 지났. 이제 차례가 다 왔어요. 근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오. 남편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시누이가 그 시민권자인 시누이가 내 동생을 친동생을 신청했는데 그 친동생이 죽은 거잖아요. 네네. 그럼 남은 가족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래도 아까 말씀드린 245L 조항에 의거해서 구제가 돼요. 미국에 있었으면. 아, 미국에 예. 있었으면. 예, 그게 미국에 있었으면.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이 그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런 그 피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그대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뭐 초청자가 사망했으니 또는 주 수혜자가 사망했으니 이 케이스는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네. 충분히 살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담당 변호사랑 잘 네. 의논을 하셔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네. 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백지한장 차이 같은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그 신청해 주신 네. 그 분이 돌아가셔도 초청을 해주신 분이 네. 돌아가셔도 구제할 방법이 있고 전혀 없고의 차이로 확 그렇죠. 확 나뉘어졌네요. 달라져요. 네. 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디 계세요 지금? 뭐 얼만큼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네. 그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그 영주권 문호 발표하면서 지금 뭐 접수 날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아니 그
취업 이민이 중에 네. 그 EB3라고 해서 그 비숙련직은 2019년 5월로 밀렸어요. 사실 지난달부터 다른 건 다 열려 있는데 네네. 그래서 2019년 5월이니까 지금 3년 이상이 갑자기 밀린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화가 왔어요. 아, 제가 지금 비숙련직으로 신청 중인데 파일링 데이트 즉 접수 날짜는 오픈이 돼 있고 파이널 액션 데이트라고 해서 영주권 발급 일자가 2019년으로 그 뒤로 갔는데 네. 접수 가능 일자는 열려 있는데 왜 접수를 못 한다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주권 문호라는 게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발표되는데 두 개가 발표돼요. 네.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그 국무부에서 그러니까 비자 블리튼이라고 발표가 되는 거 접수 가능 일자가 있고 완전히 파이널 액션 데이트라고 비자 발급 일자가 되는데 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서 이민국에서 네. USCIS에서 자 우리 이민국에서는 이 날짜로 접수를 받겠습니다 하는 게 또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부에서 발표한 접수 가능 일자와 파이널 액션 데이트이 있는데 가족 이민은 그냥 접수 가능 일자로 접수를 받고 이민국에서 네. 취업 이민은 파이널 액션 데이트인 그 영주권 최종 발급 일자로 우린 접수를 받겠습니다라는 게 또 발표가 됐어요. 이번 아이고야. 그 주에. 그래서 복잡하네요. 그걸 보고 또 해야 돼.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영주권을 진행을 하면 기간도 기간이지만 이거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다 붙여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면 또 안 되고 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속이 타죠.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다 정리를 하고 클라이언트의 영주권을 아니 제가 하는 일이고 오 박수. 아니, 무슨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사람들이. 그래서 야. 그 취업 비민 비숙련직으로 하신 분이 이제 실망스러워 갖고 아유 접수 일자가 열렸대는데 왜 내가 안 되나.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번 주에 다시 이민국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국무부 발표가 있었고 네. 이어서 이민국 발표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 야. 이민국에서는 취업 이민만은 파이널 액션 데이트를 준수를 하겠다. 네. 하지만 가족 이민은 그보다 앞선 접수 가능 일자에 그냥 접수를 받겠다. 네. 라고 이제 이렇게 그 발표를 한 게 이번에 또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같이 보셔야 돼요. 와.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하면서 법도 많이 바뀌면서 네. 예전에 안 돼. 아까 말씀드린 그 초청자 그 네네. 사망권 같은 경우는 너무, 예전에 왔을 때 안 된다고 한 사람을 나중에 이제 어. 전화했어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오세요. 그래서 세상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도 오.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뭐 정말 말 그대로 자고 나면 바뀌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두고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예의주시를 이제 어허. 하셔야 돼요. 일단 내가 영주권을 걸어놓고 있다. 비자 신청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은 자 일단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조문경 변호사에게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놓칠 수도 있고 거기까지 못 알아낼 수도 있고 뭐 정말 여러 상황이 그게 벌어지죠. 하나가 내가 오래 기다렸어요. 지금 어, 영주권 번호가 열리기를 네. 뭐 형제자매 15년인데 기다렸는데 내가 뭐 생업에 바꾸고 뭐 그러다가 열린 걸 몰랐어요. 난 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허. 여기서 있는 초청자가 문호가 열리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네. 되는데 열린 걸 모르고 있다가 1년이 지나버리면요. 이게 터미네이시 돼요. 오, 그래서 어떡해요. 내가 정말 십수년 동안 기다린 거, 뭐 적어도 6, 7년, 뭐 이렇게 또 형제자매는 십수년 동안 기다린 게 그냥 놓치고 마르면은 이게 그냥 터미네이시 돼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형제자매 문호가 3년 전에 열렸는데 당시에 바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고 저러고 해갖고 자기가 신경을 못 쓰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안 했대요. 네. 그랬더니 1년이 지나서 국무부에서 당신의 케이스가 1년 동안 진행을 안 해서 우리는 이걸 터미네이트 시킨다라고 그런 편지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국무부에 연락을 해서 리인스테이트를 해줄 수 없냐 했더니 이미 터미네이트 되고 나서도 1년이 지나서 모든 기록을 우리는 다 디스트로이 시켰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라라고 왔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15년을? 다시 시작해요 지금. 15년을? 그래서 지금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30에 시작하면 60에 받는 거네 그러면. 그래서 네. 그 내 케이스가 지금 물론 뭐 변호사랑 진행하시는 분이 있으면 변호사가 그때 되면 알아서 해주시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제 변호사 없이 본인이 이거는 그냥 가족이면 일단 초청서만 넣어놓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하면 그때 가서 변호사 고용해서 해야지. 뭐 이러고 있으시다가 문호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를 제가 가끔 봤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15년이 걸리지만 그러다가 또 예전에 사실 이게 한 9년 걸렸거든요. 네네. 그러다 점점 늘어나서 가족 그 시민권자의 그 형제자매 초청이 15년까지로 갔는데 네.
이게 그러다 또 빨라지면은 내가 문어 열린 걸 모르고 음. 그냥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군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 터미네이시 돼버려요. 1년 동안 이거 팔로우업을 안 하면. 매달 네. 체크업을 하시는 게 일단 제일 하셔야 중요하겠네요. 일단 어느 정도의 기간이 왔다. 그럼 매달 체크업을 네.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나의 이메일로 내 주소로 통지가 오는데 또 주소를 옮기거나 그러면 또 통지를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주소 이전도 꼭 하셔야 되고 예, 그 하실 일이 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 일단 매달 체크업 하시고요. 이사 가지 마요. 그러고요. 그냥 조문경 변호사님께 오세요. 그러면 다 될 것 같아. 그냥 그러고 살아. 그게 딱 좋아 지금. 움직이지 마. 이사도 가지 마. 그냥 그리고 조문경 변호사한테 오세요. 그냥 그러면 알아서 그냥 다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정권이 사실 바뀐 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트럼프 정권과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의 그 이민자를 이렇게 프로세싱하는 것도 어떻게 이제는 좀 그 결이 달라진 게 느껴지나요? 사실 좀 완화된 거는 많이 느껴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뭐 우선 일자, 영주권 문호라든지 네. 뭐 이런 사실 프로세싱 타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옛날보다 더 느려졌어요.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적체가 돼서 진행을 못해서 그런 네. 이유가 가장 큰데 그 심사 자체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좀 그 우호적으로 됐다고 할까? 아무래도 그렇군요. 추가 서류도 좀 줄고 그다음에 특히나 인터뷰 없이 영주권 그 취업이민 같은 경우 인터뷰 없이 바로바로 주니까 네. 그런 거는 진행이 빨라지죠. 완전 예, 달라지네요. 완전 달라졌어요. 인터뷰가 없어졌다는 건 굉장하거든요. 그렇죠. 항상 인터뷰를 가려면 긴장되고 또 뭔가 준비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랬는데 뭔가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하고 나서도 또 굉장히 오랫동안 보류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취업이민은 네. 거의 인터뷰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자고 나면 달라지는 이민법. 그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에겐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그 이야기라서 이렇게 매주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업데이트해 주시는 많은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상담하시거나 뭐 이럴 분들에게 네, 뭐 전화 전화번호. 문의하시면 네. 제가 뭐 못 받아도 또 나중에 연락드려서 그렇죠. 잠깐씩은 전화로 네네. 간단하게 상담은 그냥 해드리고 네. 있고요. 201-585-7409. 네. 전화하시면 되겠어요. 201-585-7409로 네. 여러분들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고 나면 달라지는 이민법에 대해 오늘도 조문경 변호사님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틀려는 노래가요. 굉장히 신나는 노래거든요. 네. 싸이와 화사가 함께 부른 이제는이라는 그 예전 노래를 리메이크한 노래인데요. 자, 이제는 정말 자고 나면 달라져서 더 쉽고 간편하고 그냥 온 가족이 모여 살 수 있게 얼른 진행되는 이민법이 빨리빨리 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조문경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